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자, 우리 은서 이 책 읽고 무슨 얘기 해보고 싶었어? 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제가 남자는 파란색이 어울리고, 여자는 분홍색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색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하고, 아빠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음, 근데 빨간색은 분홍색 좀 비슷하고 초록색은 파란색이랑 좀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보고는 엄마는 분홍색 좋아하고 아빠는 파란색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남자도 분홍색 붉은 계열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도 푸른 계열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은서는 무슨 색 좋아해? 저 분홍색이요. 분홍색 좋아해. 그래서 지금 옷도 분홍색 입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아래는 검정색이에요. 그래, 그래. 음, 근데 은서가 분홍색을 좋아하는 게 여자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자 아니었어도 돼? 만약 은서가 남자였어도 분홍색을 좋아했을 것 같아? 남자였어도 분홍색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분홍색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어? 분홍색은 일단 뭔가 분홍색 캐릭터가 있으면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음, 마이멜로디랑 핫쇼핑이랑, 음. 또 뭐가 있지? 핑크주비주랑, 또 뭐가 있지? 루피랑, 이렇게 분홍색 캐릭터들이 예쁜 거 많잖아요. 음. 그리고 또 분홍색은 제가 모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트랑 분홍색이 좀 어울리는 색깔인 빨간색이랑 좀 붉은 계열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분홍색을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은서 보고 야, 여자라고 분홍색 좋아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가 분홍색 좋아하고 남자가 파란색 좋아하는 건 남녀 차별이야. 그러니까 너 분홍색 좋아하지 마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남이서 분홍색을 좋아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난 분홍색을 좋아하던 말도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말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은서 부모님처럼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쌤도 동의해. 그런데 다수의 여자들이, 또는 다수의 남자들이, 다수의 여자들이 분홍색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야? 어때? 은서가 보니까? 그 대다수, 여자들 대다수는 분홍색 계통의 색을 더 좋아하지 않아? 파란색 계통의 색보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남자들도 또 대다수가 또 파란색 계통을 좋아하고.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절대 다수,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향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거 뭔가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음, 저는, 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음.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들 거고요.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이 많으면, 아니, 그냥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 윤서 입장은 뭐야? 어, 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냐면, 음. 음, 근데 지금은 현재 분홍색을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파란색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 바뀔 수 있다? 네. 그래, 그래. 그 실제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과거에, 과거에는 남자들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음, 파란색 옷을 입히고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음, 여자들이 마치 분홍색을 많이 좋아하고 남자들이 파란색을 많이 좋아하는 게, 이른바 사회적으로 학습의 결과다. 사회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뭐야, 학습을 시키니까 그런 방향, 옷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옷은 분홍색 옷으로, 남자들 옷은 파란색 옷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줄 아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음? 다른 사람이 너 이거 좋아해라 라고 자꾸 기회를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은서가 타고나기를 그걸 더 좋아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은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 같아? 근데 저는 음, 솔직히 제가 분홍색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태어나서 태어났을 어렸을 때부터 아, 때 분홍색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이렇게 많이 은서한테 뭐 파란색이 멋져 막 이렇게 했더라도 그리고 파란색 옷만 입히기도 했더라도 결국 은서는 분홍색을 택했을 것 같다. 네,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의 주장 중에 하나는 바로 개별적인 은서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른바 남자는 이런 색, 여자는 이런 색이라고 고정관념 정해놓고 그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유한다거나 이상하다고 여긴다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 음, 또 어떤 부분에 관심 음, 있었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 또 제가 여기 몇 번이지? 몇, 그 남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잖아요, 유치원이나. 근데 전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근데 동생은 유치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동생이 어린 유치원 처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울어가지고 인호가 제가 동생한테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우리 아빠는 안 우는데 그 남자는 울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은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음, 그때 제가 남자도 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 그러면 그 동생 입장에서는 남자애가 왜 울어? 남자는 좀 씩씩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동생은.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운동을 해가지고 맨날 인우한테 뭔가 강한 척을, 아니, 강한 척은 아니고, 뭔가 뭐, 동생이 음, 아빠를 되게 강하다고, 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빠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 그렇게 봤을 때, 은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아빠는 강하다, 남자는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상해? 대부분 그렇지 않아? 실제 그렇지 않아?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 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남자만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은서의 주장은 남자여도 다 힘이 센 것은 아니다. 네, 다 강한 네,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응? 남자라고 해서 꼭 강해야 될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뭐 유치원 가기 싫어서 또는 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했을 때, 뭐 남자애가 우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의사 주장은. 네, 그렇지. 그게 사실은 이 책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이른바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강조한 사회였거든. 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남자와 여자는 7살 위 남자 여자는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옛날 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채는 여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바깥 사랑채는 주로 남자들이 거주하고 여자들의 공간과 남자들의 공간을 분리했어. 그리고 여자들은
외출하는 거를 금지. 삼가했어. 잘 못하게 했어. 조선시대 때. 양반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상당히 명확했거든.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음, 남자들도 밖에서 힘을 엄청 쓰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음, 근데 계속 남자들만 밖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너무하고, 음, 여자들도 밖에서 산책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그 부잣집이면은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 마당까지는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음. 돈이 많이 없는, 거진 아니고 좀 낮은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당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조선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법을 바꿀 거예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그럼 남자 여자는 같다? 은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거든? 그래, 남자 여자가 같다. 그러니 여자들도 군대 가자. 남자 여자 같은데 왜 남자들만 군대 가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냐? 여자들도 군대 가자라는 주장을 하거든? 은서는 그거에 동의해? 그 은서도 군대 갈 거야? 음, 그것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군대 가기는 싫어요. 말은 동의하는데 가기는 싫어? 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자도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럼 차라리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지 말고 남자들도 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은서 같은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 남자만 군대 가고 여자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 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의무복무제 또는 징집제라고 해요. 징집제, 어려운 말로. 강제로 이렇게 가서 이제, 군복무라는 징집제를 하는데, 반면에 아까 은서가 제안한 방법은 모병제, 모집하는 거야. 나 군대 갈 사람만 모집하는 거야. 그러면 모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군대 가겠냐? 다 안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시키냐? 그러니까 모병제는 안 한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지금 은서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해요. 그러면 야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우리 군대 아무도 안 가고 그럼 망해. 라고 반박한다면 은서는 뭐라고 다시 재반박할 거야? 음, 그러면은, 어, 군대에 들어가야 하는 나이를 정해놓고, 근데 그럼 이거 좀 너무한가? 그, 그, 나이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나라도 몸이 엄청 안 좋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안 보내잖아요. 그래, 그런데, 들어가야 하는 나이를 딱 정해놓고, 음. 그 나이에 안 들어오면 군대에서 1년씩 더 살아야 돼. 그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어, 음,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남자. 그럼 둘 다 그렇게 하되, 음.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는 원래 예전에 했던 군대 방식보다 훨씬 더 쉽게 해야 돼요. 군대로 쉽게 훨씬 해준다.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래, 그래. 근데, 그럼 은서는 입장이 바뀐 거네. 아까는 은서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은서는, 그럼 누가 가고 싶게 하겠냐라고 반박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다 가게 하는데 다만 좀 쉽게 해주자라는 식으로 의견이 바뀐 거야? 네. 그래. 근데 이제, 아까 은서처럼 이제 모병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월급을 많이 준다던가,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음, 그러면, 직장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전쟁 그런 그 사격 훈련이라던가 그런 훈련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거에 사명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차별과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어, 없었어요? 음,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렇지. 같은 점도 있고 차이가 있는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자 여자 사이에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의 주장은 군 복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남자 여자를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두고 차이에 따라 알맞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꼭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다수의 여자들이, 다수의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어서, 근력이 적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기나 이것들은 조금 덜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 음, 반면 여자들 중에도 근육질 여자들이 있어갖고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센 여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 근육질이, 저도 근육질이 없긴 하지만 힘은 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은서가 꼭 그 뭐야 반의 남자들보다 모두보다 힘이 약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은서가 반의 남자애들 중에 몇몇보다는 힘이 센 수도 있다는 거지. 음,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은 은선의 반을 놓고 보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힘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힘이 좀 더 센 것도 사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음, 솔직히 그런 면이 많아서 남자애들은 태권도를 많이 가고 여자애들은 미술이나 막 피아노, 발레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근데 댄스나. 그래.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먼저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애들이 태권도를 많이 가서 힘이 세진 거냐? 아니면 힘이 세거나 그런 걸 좋아해서 태권도를 가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도 태권도를 많이 가면 힘이 세지고 더 활동적이 되지 않겠냐. 근데 왜 여자들에게는 태권도나 이런 것보다 아까 말했던 미술이나 만들기나 이런 것만 시키느냐. 그거가 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남자애들은 막 주짓수나 막 이런 걸 더 좋아해서 하는 거고, 여자애들은 미술이나 그런 게 더 좋아서 하는 거 아닐까요? 좋아서 한다면 인정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혹시 여자들 중에도 난 축구가 좋아. 난 태권도 하고 싶어라고 하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반대로 남자들 중에도 나 뜨개질이 좋아. 나 축구하는 것보다 나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그럴 때도 있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그걸 인정하지 안 했어요. 않았다라는 거야. 남자가 그러면 안 돼.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또 반대로 여자들에게 야 너희도 남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축구해. 남자들에게 너희들 여자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림 그려. 라고 강요하면 돼안돼? 수업 시간에 할 음. 때 빼고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책의 저자의 계속적인 주장은 그런 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그 색깔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묶어서 보지 말고 각 개개인별로 은서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자체를 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 펼치고 있는 그런 책이지.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은서가 동의할 수도 있고 은서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음, 어, 또 어떤 얘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은서는 음, 주로 이제 성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똑같이 다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또, 여기서 음, 어린아이는
말로도 멍이 든다고 했잖아요. 써 있는데, 음,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음. 좀만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 집에 있을 때,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많이 싸우셨거든요. 조금 많이. 근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유치한 말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그런 말씀을 좀 종종 하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음, 책을 읽고 나면은 독서 기록장 같은 걸 쓰거든요. 음, 거기에 마지막 줄에 음. 어린이든 어린이들은 말로도 멍이 드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좀 그만 좀 싸우라고 막 이런 내용을 좀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다음부터 독서 기록장에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네. 왜?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그럼 어른들도 말로도 멍이 든다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막 그러셨어요. 어. 근데 사실은 선생님도 쌤 아내하고 많이 싸우거든? 음, 말다툼하고?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보면 그냥 대화하는 건데 좀 대화를 좀 심하게 해. 근데 음, 이제 쌤 아마 쌤도 딸이 있는데 쌤 딸 보기에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싸우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은서만 할 때도 쌤 엄마 아빠도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됐지? 그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셨어. 그걸 보면서 왜 어른들은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냥 은서도 가끔 친구들이랑 말다툼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 없어요.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어 친구들이랑? 남자애들은 하는데 여자애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그렇지. 이 남자애들이랑 말다툼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더 자주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쌤님은 쌤 아내하고 뭐 갖고 다 부딪히냐면 어 그 치약이지 치약. 네. 치약 할 때 쌤 아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꼭 눌렀어야 된대. 음, 쌤님은 그냥 앞에 가운데부터 눌렀어도 별 문제가 없거든. 나중에 쥐어짜서 쓰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쌤 아내는 못 견뎌해. 그걸 갖고 막 뭐라고 그러면 나는 뭘 그런 거 갖고 신경 쓰냐고 그래. 근데 이 음, 집사람은 왜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자기를 무시하니? 나는 음, 무시한 거 아니라고 그냥 나 이게 편한 거라고. 그리고 왜 너의 습관을 나한테 강요하냐고 막 그래. 그럼 음, 집사람은 뒤에서부터 쓰는 게 그게 더 올바른 습관인데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고쳐야지. 왜 너는 뻔뻔하게 자꾸 막 끝까지 억지로 그러냐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막 투닥거리거든. 어때, 은서야? 음. 너무 유치해? 아니, 뭔가 둘 다 공감이 되기는 해요. 어,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위로 많이 있으면은 그걸 쓰는 게 더 빠르고 편하잖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 안에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처럼 위쪽으로 쓰면 아래가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은 거 이렇게 올리면 좀 힘드니까 그러죠. 어, 맞아, 맞아. 또 그런 부분들처럼 어쨌든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따로 살았잖아. 선생님 결혼을 28살에 했거든, 27살에 했거든? 그럼 응, 27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잖아, 각자. 다른 습관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 사실 운서가 그 남자하고 말다툼 하긴 하지만 그건 같은 학급에 있기 때문에 말다툼 하는 거지. 그 애하고 만약에 같은 학급 아니면 그 애하고 특별히 말다툼 할 일도 없어요. 없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제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선생님 이제 은서 얘기 들으면서 좀 책하고 좀 다른 얘기가 돼버렸는데, 일기 감추는 날이라는 황선미 쌤의 동화책이 생각났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일기 감추는 날이라는 황선미 응. 쌤의 동화책? 황선미 선생님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 혹시 알아? 그거 알아요. 어, 예전에 2학년 때 선생님 영어로 보여주셨어요. 그래, 맞아. 영화로도 만들었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을 쓴 황선미 쌤이 일기 감추는 날이라는 동화도 쓰셨거든? 근데 그 동화에 은서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가 나와. 그 다영 응? 쌤이 맨날 일기 검사를 하는 거야. 얘가 일기를 써야 되는데,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다투는 이야기를 일기로 쓴 거야. 그랬더니 응? 엄마가 이런 거 일기로 쓰는 거 아니라면서, 다 응? 지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일기를 못 써. 학교에 일기를
못 써서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혼내는 거야. 음, 그 애는 일기를 솔직하게 쓰면 엄마가 못 쓰게 하고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고 안 쓰면 쌤한테 혼나고 그래가지고 난감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일기를 그런 내용을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였을까? 부끄러우니까. 선생님이 보는데 그런 집안의 어떤 그런 얘기를 바깥 사람이 보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쓰지 말아라고 한 거야. 반면 그 아이는 일기를 쓴 까닭은 그걸 일기를 쓴 까닭은 자기는 그냥 일기는 오늘의, 오늘 있었던 일 같은 거를 쓰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나.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게 뭔가 그게 흔했나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에겐 그날 가장 중요했던 일이에요. 가장 인상이 엄마랑, 깊었던 일이고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기를 쓴 거야. 일기는 그날 그날의 자기의 마음을 담은 거잖아. 음,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그거 쓴 것뿐이야. 어, 그러면 나쁜 일석이조네요. 나쁜 일색이죠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그와 비슷한 일로 선생님 아내한테 혼나.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알아? 네. 지금 SNS를 하는데 선생님 아내는 SNS를 하지 않아. 그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 아내하고 오늘 뭐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선생님 아내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써 올려. 그럼 선생님 네. 아내는 질색 그래. 빼기 쓰지 아, 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또 막 다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쉽지 않은데. 자,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에서는 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음, 이 책에서는. 성균이, 아니, 성균인가? 이 얘기. 편견이었던 것 응? 같아요. 성균이 만났어? 응? 자, 34, 35쪽을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은서가 얘기한 부분들이 34, 35쪽 얘기 아닐까? 아니면 다른 걸까? 거기지? 어린이를 무시하는 말. 맞아? 네. 이 부분 갖고 얘기한 거 응, 맞아? 음. 응,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넌 몰라도 돼. 응, 라고 한다거나,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 라고 한다던가, 넌 그냥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넌 그냥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많거든? 선생님도 혹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었다고는 얘기하잖아. 있었어, 그런 경우. 그럴 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음, 어, 어른들끼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네? 아니, 잠깐만요. 음, 알고도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모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었어? 응? 자, 지금 요 부분을 은서가 지금 이거 부분 읽으니까, 그 부분만 따서 읽으면 좀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이 챕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린이를 무시하는 말, 넌 몰라도 돼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린이도 존중해줘. 응? 어린이도, 응, 어린이를 무시하지 마. 응. 그래서 여기 보면, 넌 몰라도 돼라고 했을 때 아이가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뭐야? 세상을 아프게 하는 걸 이렇게 바꿔요.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를 무시하는 것 역시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 어린이를 존중해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 독서 기록장에 이런 거 쓰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은서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부모님이 정당한가? 또는 그렇게 요구해도 되는가? 그게 은서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은서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럴 권리가 부모님한테는 있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용은 괜찮은데, 야, 이런 거 다, 독서일지 이런 거 쓰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은서야, 독서기록장에 이런 거 쓰면 엄마 아빠가 좀 부끄럽거든? 그리고 이거 엄마 아빠 일이고, 독서기록장 또 나중에 혹시 학교에 제출하거나 그러면 선생님도 보실 텐데, 그 엄마 아빠가 민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어? 라고 부탁하면, 그건 돼?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묻고 싶은 건 말투의 문제입니다. 야, 너 앞으로 이런 거 쓰지 마. 뭘 이런 거 쓰고 있어? 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가? 그걸 부탁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를 알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어, 은서가 뭘 결정해서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무리 부탁이라도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 그 부분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 음, 일단은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뭔가 좀, 어, 뭔가 좀 부탁하고 친절하게 부탁하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음, 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뭔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은서가 뭘 쓸 건지 말 건지라는 부분은 은서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음, 아니면 그 부모가 그 부분에서 부탁할 수 있나? 음, 부탁은 할 수는 있지만, 어, 뭔가 자기가, 뭔가 사춘기가 되면은 반항 같은 걸 하니까, 뭔가 그렇게 말하면은 뭔가 싫을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상황도 있거든. 엄마 아빠가 그 뭐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은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프사에 올린다던가 아까 뭐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은서 사진 찍어갖고 올릴 수 있거든. 근데 은서가 엄마 내 사진 올리지 마. 내 얘기 쓰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면 그건 엄마 아빠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할 수 있어요. 은서가 말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부모님은 은서 말을 따라야 돼?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돼?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얘네 안에 수업 중에 들어오지 마. 야, 음, 엄마가, 그렇게, 음, 근데 아까, 아까, 엄, 동생이 와서 방해? 아니, 동생이 좀 자기 목소리 내면서 엄마라면서 막 좋아하고 어쩌고, 이러쿵 저러쿵 그래. 이네 안에 수업을 보여줄게. 지금 빨리 와. 어, 무슨 자기 가족 사진에는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는 외국인도 보는 거고, 그래. 그,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뭐, 저작권은 아니고, 자신의 얼굴, 네? 초상권. 초상권이 있으니까, 안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당연해서, 어, 들어보긴 했어요. 장유유서라고 해서 삼강오륜 중에 하나인데 장이 어른 장자, 어른 장자. 유가 어릴 자야. 어른과 어린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 누구 말을 잘 들어라? 엄마, 아빠.
어른 말을 잘 들어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사실. 물론 이제 그것들도 뭐 잘못 알려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수직 사회였어.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 자식은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 또, 어, 회사 같은 데도 사장님이 말하면 사원들은, 직원들은 다 그걸 따라야 됐었어. 이렇게 음, 수직 구조였어.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도 은서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동생도 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게 대화하고 서로 설득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아까 독서 기록장에 은서가 그걸 쓰는 문제도 그렇고 부모님이 은서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문제도 그렇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이 책의 저자는 그것들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이다. 인권에 어긋나는 말이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냥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은서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서가 아니야, 어떻게 어른하고 아이가 같아. 어른하고 아이는 분명히 다르지. 부모하고 자식은 분명히 다르지. 어? 부모 말을 자식이 잘 듣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이해하고 상의해. 부모가 더 많이 알고 판단도 잘하고 하니까 자식에게 올바른 거를 딱딱딱 알려주면 그럼 그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지. 굳이 막 애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러면서 그 애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걸 존중하다가 다 망쳐버리면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서? 근데 어린이가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저도 엄마보다 티니핑을 잘 알아서 엄마가 티니핑을 물으면 제가 딱딱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어린이가 음, 어른들의 뭔가 공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뭔가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어린이들은 뭔가 자기 또래에 맞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난감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잘 아는 영역들도 있다는 점들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외에, 그럼 반대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대다수가. 라고 또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5쪽에 보면, 조금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35쪽에 있어서 나중에 크면 알게 돼. 라는 식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야. 뭐 무슨 문제를 예를 들었어 지금 이 35쪽에는? 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임신이나 출산, 상과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를 할까 걱정해서. 그럼 결국 성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가 뭔지 혹시 은서 알아? 성에 관한 문제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 음, 결혼? 결혼에 관한 것도 성에 관한 문제지.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 어? 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책에 따르면 나중에 크면 알게 돼라고 그냥 미뤄도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 음,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이 책의 음, 저자는 그런 그건 문제를 몰라. 나중에 알게 되면 되니까 굳이 부모하고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어? 아니면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음, 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
36쪽에 과학책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요. 하지 마.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몰라도 돼라고 말하는 거라면 우선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행복한지 알려줘야겠지요. 그런 뒤에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설명해야 해요. 그게 이 저자 입장이거든. 이 저자 입장은 뭔 거야? 음, 일단은 그게, 왜 그게 너한테, 예를 들어서 어른, 엄마가 무슨, 엄마가 무슨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어린 아이한테는 안 좋은 얘기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래서 엄마가 왜 너한테 이런 걸 먼저 알면 안 되는지 그냥 넌 몰라도 되라고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몰라도 되는지 하고 나중에 크면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겠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지금 은서가 정리한 그 내용들을 갖고 얘기한 거야.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무조건 안 돼.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은서가 5학년이면 5학년이 알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주고 그리고 5학년이 알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조건 안 되라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은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성교육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없고 유치원 때는 성교육 그런 거 받아봤을 거 아니야. 안 아니, 돼요, 싫어요. 뭐, 그건 했어요. 그 성폭력 예방교육 뭐 이런 거 받아봤지. 네, 그치. 그런 것들도 이제 성교육의 일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은서가 이제 5학년 되고, 그러면 은서 친구들 중에도 막 이렇게 벌써 키 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냥 어린아이지, 이게 남자다, 여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렇게 막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에 들어서면, 마음의 변화도 생기지만 몸의 변화가 생겨.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은 가슴이 커진다던가, 그리고 뭐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런 몸 부분에 털이 막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남자들 목소리가 뭐 굵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수염이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몸에 변화가 생기거든.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여자의 몸에는 이제 아기씨, 여자 아기씨를 뭐라고 불러? 남자, 난자가 생겨, 여자 몸에. 그 남자들 몸에는 정자. 병자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통의 5학년, 6학년들 남자, 여자의 몸에 난자나 정자가 없어. 대부분은. 근데 일부 더 그 몸이 더 빨리 성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몸에 난자가 생기고 정자가 있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친구들에게 난자는 어떻게 생기고 정자는 어떻게 생기고 뭐 아이는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책의 저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그냥 뭐해? 몰라도 돼. 니들 나중에 뭐 결혼하면 다 알아. 라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뒤로 밀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 5학년, 5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청소년 수준에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 그 어리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친절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야, 괜히 아이에게 그거를 미리 알려줄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음, 것들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판단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하는 또 그런 어른들도 있는 것도 또 사실. 이거 그런 어른들이 오히려 더 대다수였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책 제목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라고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은서하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일장에서는 주로 남녀 차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들.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 성차별에 관한 문제. 이 장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향한 차별, 편견.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편견받는 경우도 나왔어.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여기 차례보면 꺼내갈게요. 여기가 지금 1장, 여기가 2장, 여기가 3장이거든. 3장은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차례가 5쪽이야. 어, 다양한 사람들. 그렇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른바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은 정상인이고 장애인이라고 불렀거든. 반대말로. 정상인, 장애인. 근데 그 정상인이란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거야. 왜 정상인 말이 잘못된 말이야? 음, 나는 정상이고 쟤는 장애야. 옛날에 그렇게 불렀었어. 그렇게 얘기했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왜? 음,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장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의 반대말은 내가 정상이면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장애인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야. 그 주장. 장애인은 음, 그냥 나와 신체적 조건이 다른 다른, 사람이지 장애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장애인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나는 정상인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장애인. 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장애인 아닌 음,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냥 인, 비장. 인, 들어봤어? 아, 비장애인. 그냥, 비가 아닌 아, 비자라 써갖고 비장애인. 그래서 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불러준다. 장애인인 사람과 음, 장애인이 아닌 사람. 또 이 책에서는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사실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장애인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 너무 이렇게 뭐야 깔보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친근하게 장애우, 장애인 친구 이런 뜻으로 장애우라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 가까이 사랑했다 하겠다는 뜻으로 장애우라고 불렀는데 이 책에서는 장애우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라. 왜? 장애인은 자기를 장애우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렇지. 장애인,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나는 장애인의 친구이다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어. 맞아. 그것도 맞아. 또 장애우라는 말에는 물론 좋은 마음이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 안타깝게 보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장애인을 불쌍하게 안타깝게 보지 말라. 말고 그냥 장애인도 뭐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야. 즉, 자, 계단이 있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어.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계단도 만들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평평한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문서가 잘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계단이 있으면 장애인들을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그 장애인들을 안아서 계단을 오르고 나면 올라서 나 장애인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뭐 하지 마.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지금 운서가 말한 대로 옆에다가 장애인 휠체어 길을 만든다던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준다던가 그럼 장애인을 자기 비장애인이 굳이 장애인을 뭐 해줄 필요가 없어. 도와줄 필요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높은 단계냐. 우리 사람이 그 장애인을 안아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더 높은 단계냐. 어느 게 더 높은 단계라는 거야? 장애인이 혼자 올라갈 수 그래서 있게 장애인이 하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높은 단계라는 거야.
그래서 장애우라고 하지 말고, 어? 나를 도와준다, 나 친구다.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여서, 요것들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혼과 관련되어서도, 결혼과 관련되어서도, 사실 이거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옛날에는 결혼, 일을 못한 그 처녀나 총각들을 보고,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못한 처녀나 총각을 보고 뭐라 불렀는지 혹시 알아? 노총각? 그치, 노총각, 노처녀라고 불렀어.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 때문에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처럼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의미로 미혼, 미혼이라는 말 들어가서 미혼. 네. 미혼은 결혼을 아직, 그게 아직 미자야. 그 미혼이라는 말에는 앞으로 뭐 할 거다? 결혼을 할 거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미혼. 근데 요즘에는 미혼이라고 말 안 하고 거기에도 비혼이라는 말을 써. 네? 비혼, 비혼자. 음, 아닐 비자. 아까 비장애인처럼. 그럼 비혼은 무슨 뜻이냐면 난 결혼하지 뭐 한 상태다? 안 안 한 하는, 상태다. 결혼 안 한 사람이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정상이고 결혼 안 하면 비정상이고가 아니라 결혼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안 수도 할 있고, 수도 있고 그건 각 개개인이 뭐 하는 거다? 결정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어떻게 생각해, 은서는? 음, 결혼을 꼭 하는 게 맞고 음, 어, 그렇게 음, 장려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각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고 생각해? 개개인의 선택이 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 말하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뭔가 좀 서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맡겨놓으면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민이잖아.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사회를. 그니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려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근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 음, 음, 그렇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 결혼해야만 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아이를 낳을, 아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라.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 너무 깜짝 놀랄 일이야.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나는 결혼하기는 싫은데 나는 아이만 낳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아니야, 아이는 결혼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결혼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돼. 라고 주장할 거야, 그러면. 음, 아이를 낳아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응, 그래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응,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어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혼 안 하고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제 뭐 인공수정 그 남자의 정자만 받아다가 자신의 난자와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음, 요즘에 또 이제 아주 큰 문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도 하는데 동성 커플 남자 남자 여자 여자인데 그들이 아이를 입양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옛날에는 아빠 엄마
자녀, 이게 이제 보통 가족, 일반적인 그런 가족의 형태에서 정상가족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것도 정상가족이면 나머지는 다 비정상가족이냐. 그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고 주장. 그래서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가 사는 그런 조성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엄마하고만 사는 또는 아빠하고만 사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야 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아까 정상가족이라는 말 엄마 아빠와 자식 있는 거 그것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까 정상인과 비정상인 장애인 이런 식의 구분인 것처럼 잘못된 언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문서가 공감하고 그런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단어로 바꿨을 것인지 아니면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은서가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이 저자의 주장이 오히려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은서가 판단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였어. 단군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했어. 같은 핏줄이다.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북한이랑 갈라져 있어. 북한이랑 갈라져 있었어.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 그거 말고도 요즘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 근데 외국인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귀화라는 거 알아? 귀화? 있어. 귀화는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한국인이 된 거야. 시험 봐가.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사실은 같은 혈연, 핏줄은 섞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이 좋아서 한국인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 봐야지. 또는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뭐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단일 민족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상한 눈, 특별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음, 안 되고 그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책 저자의 주장입니다. 음, 어때, 은서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외국인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저희 나라랑도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장에는 보면 지위와 신분을 구분짓는 말 해가지고 교수님, 박사님 이런 사람한테 님을 붙이면서 뭐 청소부 아저씨, 뭐 이모, 그 지금 식당에는 식당 이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에서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는 님자 붙여주고 누구는 그냥 부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뭐야? 잘못되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음, 있어요. 뭐 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뭐 지역 갈등, 지역 차별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인데 그 말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담겨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일깨워주고 그런 말들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이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자는 것들이 이 책의 어떤 그런 주장인 거야. 그래서 문서가 아마 이 책을 통해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서는 이미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253번 안석봉이라는 책이야. 253번 안석봉이라는 동화책이야, 동화책. 2호 음, 3번 안석봉 그 책 갖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새학년 새학기 또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즐겁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네, 안녕 은서야. 안녕히 계세요.